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감정평가 그러면은, 감정평가에서는 일단 크게 감정평가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3방식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가격 공시제도죠.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가 약 3문제가 할당이 되고요. 이게 약 1문제 또는 2문제예요. 3방식이.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가 또 1문제 내지 2문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방식에서는 그렇게 뭐 많은 문제가 할당이 된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할당이 안 돼서 이거는 뭐 그냥 나오는 것 정도만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그냥 무방하겠어요. 시험 보실 때.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뭐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감정평가는 6문제를 6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만 이렇게 그 공략을 해도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 기초 쪽에서 이제 분류나 또는 가격 또 감정평가 규칙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뭐 이런 쪽에 이제 얘기가 감정평가 기초고요. 그다음에 가격 공시제도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많이 그 양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방식은 양은 되게 많은데 별로 영양가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약간 어렵죠. 3방식이 어려워요. 어렵죠? 약간 어려워요. 어쨌든 3방식이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비교 방식이 3방식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비교 방식을 이제 주로 시험 문제로, 계산 문제로 할 때는 비교 방식이나 또는 원가 방식에서 그 정해법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수익 방식은 기본 개념과 그 환원 이율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방식을 가는데요. 3방식 그러면은 요게 이제 3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익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각각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게 각각 2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방식이 다시 2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6가지 방법이고요. 6가지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1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1방법이. 이건 뭐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토지를 평가할 때 이 비교 방식 중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7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7가지 방법은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리고 가격을 구하는 거 3가지 방식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이 나머지 임료를 구하는 것은 이름 정도만 알아두자.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임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6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원가법과 적산법, 그리고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익 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러니까 거기서는 임료 쪽은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둬라라는 거예요. 이름 정도만. 임료는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이 6가지, 7가지 방법 중에서 한 문제나 2문제를 뽑는데 한두 문제를 뽑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낸다 그래도 임료, 잘 쓰지도 않는 임료를 내겠어요? 가격을 내겠어요? 당연히 가격을 내겠죠. 그래서 가격이 문제가 나오지 임료가 문제가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임료는 그냥 이름 정도만, 원가 방식은 적산법을 쓰고 비교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고 수익 방식은 수익 분석법을 쓴다. 여기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가 방식은 뭘 기초로 하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건을 평가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가지고 평가하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냐 또는 평가하려냐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을까 이걸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생각하려면 이거 녹말 가루가 얼마치가 들어가고 원료비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풀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나 기계 사용료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포함이 될까. 그래서 이제 이거 원가 생각할 때 그게 한 100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100원을 이 물건의 가격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을 기초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교 방식은 원가 방식에서 이걸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다. 그래서 1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다 내놨더니 이게 100원에 팔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 그래가지고 가격이 뚝 떨어졌어. 한 50원에 팔리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진정한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방식은 시장성을 기초로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얼마에 최근에 거래가 됐다. 엊그저께 이게 100원에 거래가 됐다. 그럼 100원짜리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엊그저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이게 엊그저께 거래됐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시장에서 나와 비슷한 놈들이 어떻게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비교함으로써 내 가격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내지 10년 또는 더 길게는 20년, 30년 만에 한 번씩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그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놈 가격으로부터 내가 유추해서 내 가격을 내는 게 바로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성을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가격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또는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익 방식은 뭐냐면 이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그때 이제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느냐, 즉 임대 수입이 얼마가 나오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순이익이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임대 수입으로부터 이 비용을 빼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계산되는데 그 순이익이 큰 놈이 아무래도 이익이 나한테 많이 주니까 그걸 가격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100원 나오는 거하고 90원 나오는 것은 분명히 그 물건의 가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은 수익 방식은 수익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각각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3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세 가지 방식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자 이것을 원가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100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이게 95원 시장에서 95원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이게 105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이 물건의 가격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방식을 각각 적용했더니 각각 다른 가격이 나왔네. 그러면 이 가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산 가격. 그래서 시산 가격의 뜻은 뭐냐? 그러면
가격은 가격인데 요게 시산이니까 요게 임시로 계산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계산한 중간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산은 임시로 계산한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임시로 계산한 중간 가격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임시로 계산한 중간 가격이니까 이놈이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에서 추구하는 마지막으로 목적하는 그 가격이 뭐냐 그랬더니 시장가치래요. 시장가치. 그래서 시장가치가 최종 목적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중간 기착점, 간이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을 지나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걸 지나서 이거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산 가격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산 가격의 조정, 시산 가액의 조정 또는 시산 가격의 조정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시산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또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방식으로 각각 구한 가격을 시산 가격이라 하고 그 가격을 적절히 조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시장가치, 최종 구하는 이 시장가치가 구해진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이 시장가치를 구할 때는 시장가격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가격의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교재로는 뒤쪽에 나와 있나요? 지금 바로 원가 방식이 나와 버렸는데요. 시장가격의 조정이 뒤쪽에 앞쪽에 나왔나? 시산가액의 조정 해가지고 책들이 좀 달라가지고 원래는 이 3방식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맞는데 몇 페이지인가요? 예? 608페이지 맨 끝에? 604페이지? 예. 원가 방식 쪽에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604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장가의 조정이 뒤쪽에 600 원래 660 원래 660페이지 정도에 나와야 되거든요. 시장가의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책이 없네. 예. 어쨌든 뭐 없어도 그냥 오기로 하죠. 원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른 책을 봤나 봐요. 하여튼 책이 제가 매 주마다 틀려가지고 어떤 책들은 중간에 여기 나와 있고 어떤 책들은 뒤에 나와 있고 뭐 어떤 책들은 앞에 이 감정평가 기초 쪽에 나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책 쓴 사람들이 워낙 뭐 틀리니까 어쨌든 시산가액의 조정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물건별로 주된 방식을 정해놔요. 주방식. 그래서 주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물건별로 야 이거는 원가 방식으로 평가를 해라. 또 이거는 비교 방식으로 평가를 해라. 또는 이것은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해라. 라고 규칙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식이 이제 각각 정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이다. 원가 방식을 적용해라. 그것은 뭐냐면 건물, 그리고 준부동산 중에서 이제 항공기나 선박, 건설기계, 중기 요거 그러니까 건물이고요, 준부동산이고요, 그리고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중기 이놈들은 원가 방식을 적용해라 주방식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방식이다.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비교 방식이다. 그러면 비교 방식은요, 어떻게 되냐면 토지. 토지는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도 그냥 비교 방식의 일종이라고 보시고요. 그냥 토지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그리고 아파트, 그 다음에 과수원, 자동차, 동산, 산림, 임료, 여기까지. 이게 이제 비교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요거는 이제 광산 또는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무형자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영업권, 수익권, 특허권, 실용, 실황권 등등 좀 있어요. 그러나 이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주방식이라 그래요. 주된 방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주방식이 있으면 부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주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방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안 쓰는데 기타 다른 방식 이렇게 써요. 그래서 주방식과 기타 다른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방식. 그러면 주방식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은 주방식이 원가 방식이죠. 그럼 부방식이 뭐냐? 나머지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나 수익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부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산 가격을 조정하냐? 그러면 일단 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이면 원가 방식이 주방식,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건물을 평가할 때는 이 원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원가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가 방식으로 했더니 100원이 나왔어요. 이 시상가격이. 그럼 이제 이것을 그대로 쓰느냐 안 돼요. 시상가격이기 때문에 조정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조정을 해라라는 것이죠. 조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갑자기 그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이게 나머지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비교 방식으로는 95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는 105원 나왔어요. 그러면 요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비교를 해서 그 합리적인지 그놈을 검토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봤더니 비슷해 얼추 합리적인 것 같아. 왜냐면 이건 100원이고 이건 95원, 105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검토 끝 해가지고 시장 가치로 씁니다. 그게 조정이야.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가 조정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요거 시장 비교 방식으로 했더니 200원 나오고요. 요거 한 220원 나왔어. 그럼 요거 절반가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좀 합리적인이 아닌 것 같아, 이 가격이.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막 200원, 3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놈만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합리성이 없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식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검토, 조정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이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은 주방식으로 먼저 구하고 그 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나머지 가액과 그 합리성을 검토해라 라는 것이 조정이고요. 그때 이제 합리적이면 그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지 못하면 이제 다시 조정을 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식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최근에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상가격의 조정이 옛날에는 좀 모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주방식이라는 거, 주된 방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하라. 이게 조문 하나씩이에요. 이게 다 조문 하나씩이라서 이런 게 다 조문들입니다.
조문들이라서 다 조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문들을 그냥 다 암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문이 몇 개예요? 벌써 10개 정도 되거든요. 14조부터 26조까지예요. 그래서 13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좀 암기하기 편하게 제가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하는 방식은 일단 요거는 이제 원가 방식이고요. 이거는 준부동사이니까 그게 이제 꽃미남 하면 이제 김원준이가 원조예요. 그래서 꽃미남의 원조가 김원준이니까 원준인데 이게 이제 말랐어. 그러니까 건원준, 마른 원준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죠. 마른 원준이. 좀 연식이 좀 짧은 사람들은 원준이가 그 꽃미남인지 몰라. 요즘에 요즘에 꽃미남들은 다른 애들이거든. 네, 어쨌든 원준이가 꽃미남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건원준, 마른 원준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그냥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사는 여기서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중기 이런 놈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요. 원래 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그랬죠? 그것도 비교 방식의 일종이에요. 조금 이따 비교 방식 배울 때 그것도 같이 배웁니다. 어쨌든 토지는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옛날에 대통령, 옛날에 어린이들 대통령은 요즘에는 뽀통령이지만 뽀로로지만 옛날에는 텔레토비가 또 대세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텔레토비야. 무조건 텔레토비가 대통령. 그래서 텔레토비 이렇게. 텔레토비. 텔레토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이게 그 동산인데요. 과자로 만든 동산에 텔레토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니가 물어보니까 텔레토비 너 어딨니? 그러니까 여기 과자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텔레토비 너 어딨니? 그러니까 과자 동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토지,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이건 과수원, 여기서부터는 자동차, 동산, 살림, 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방식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 방식은요. 수익 방식은 이렇게 생긴 넙치과가 있어요. 넙치과 중에서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둘이 눈이 딱 박히면 이걸 광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눈이 두 개가 탁 박혔으면 도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엎어졌는데 왼쪽에 눈이 두 개가 팍 박혔다. 그럼 광어야, 그게. 광어하고 도다리, 그렇죠? 좌광우도. 그래서 횟집에 갔더니 광어가 무수하게 많더라. 그래서 광어, 무수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면 광어, 무수. 무수.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은 이제 영수란 놈이 특실만 고집하더라 이런 얘기죠. 영수, 특실. 이렇게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이거 암기를 하는 것은 금방 하는데 그 암기해가지고 또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암기 안 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3방식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 문제가 그냥 헐렁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방식 26회 때도 나왔어요. 26회 때도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워. 쉬우니까 꼭 하시고요. 특히 26회 때는 요거 자동차 있죠?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건설기의 중기는 주방식이 다르다. 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고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꼭 나오니까 암기를 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건원준, 토비, 토비, 과자 동산입니다. 이렇게 자 시작. 토비, 과자 동산입니다. 그다음에 광어, 무수, 영수, 특실. 그러면 암기가 됐죠. 뭐 쓰는 거는 뭐 오래 걸리지만 암기하는 것은 금방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 방식 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비교 방식 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라고 이제 보통 그 규칙에 그렇게 집합 건물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에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장재단이라는 놈이 없어요. 공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는 뭘로 하느냐. 여기 이제 광업재단 같은 경우는 수익 방식을 쓰는데요.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수익 방식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수익 방식 하나로 딱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요. 수익 방식을 또 들어가 있고 세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가 있겠죠. 공장재단 그러면 공장 부지가 있겠죠. 그리고 건물이 있겠고 기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허권이나 이런 무용자산들이 있겠죠. 무용고정자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는 비교 방식을 쓰겠죠? 토지는 비교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기계는 원가 방식이죠? 건물이나 기계는 원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특허권이나 무형자산은 수익 방식을 쓰죠. 그러니까 이놈을 세 가지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한 방식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지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공장재단은 세 가지를 다 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물건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공장재단은 세 가지를 다 쓰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이렇게 집어넣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만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요게 상장이 된 거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요, 비교 방식을 씁니다. 이건 문제로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장이 되면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방식과 시상가액 조정은, 시상가액 조정에서는 거의 주방식이 뭐냐, 이거밖에 안 나와요.